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외국어를 배울 때 예쁜 여자 그리고 엄마에게 하는 버전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탈리어를 배웠는데 네. 이탈리 사람들이 엄마한테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잖아요. 대처하고 엄마한테 본조르노 안녕 이렇게 배우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 영화를 보면은 엄마한테 할 때 본조르노 맘마 프레고 오빠메 배고파 우나 파스타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따라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할 때 본조르노 시뇨레 피아체레 인컨트라비 이런 식으로 다 모두가 가능해야 본조르노라는 단어를 띄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거지. 저서 그물망 공부법, 공부기술 등 30대 중반 나이에 지금 알치기 저서만 18권이다. 미국 뉴욕대를 졸업하고요. 줄리어드 음대 그리고 소르본느 대학 그리고 에콜드 루브르 대학까지 몇 개가 다닌 거야 학교가. 등록금 많이 들었겠네. 직업한 공부 기계. 5개국어에 능통한 언어 천재 박학다식의 끝판왕 작가 조승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싼 유학 많이 한 다음에 돈 안 되는 책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조승현이고요. 저는 사병원이 아니라 강원도 원주 병원에서 진짜 몇 년생이세요 조승현 씨는? 81년생입니다. 81년생. 예, 이상한 쪽으로 꽂혀가지고 다들. 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정말 그 학교 세계 봐봐, 학교. 유수의 대학교로 이게 자, 다 처음에 다니는 뉴욕대를 거예요. 졸업했어요? 예, 뉴욕대 무슨 과입니까 그럼? 경영학과입니다. 그리고 난 줄리어드 음대 깜짝 놀랐어. 네. 여기는 또 어떻게 가지? 그 제가 이제 좀 산만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 아닌 게 다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들 보니까 멋있잖아요. 뭐 이제 줄리아드에 전화를 해서 줄리아드가 있으니까 뉴욕에 네. 좀 강의를 좀 들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오래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더니 학점을 우리 학교로 보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약간 교양 같이 이렇게 들은 예. 거예요. 청강을 하신 거예요. 소르본느 대학은 뭐예요 그건? 솔본 대학에서는 이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프랑스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1년 동안 적응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솔본느 대학 프랑스 대학 과정 적응 과정이라는 걸 이제 1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콜드 루브르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그거는 제가 실제로 입학을 한 거예요. 진짜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이제 중간에 그 29살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졸업을. 한국에 들어와서 진짜 학교는 뉴욕대밖에 안 나온 거네. 그렇죠. 여기저기 원래 이제 그렇지. 여기저기 다닌 거죠. 1년 여기저기. 이거 대단하시네. 그럼 일단 학사신 거지 학사.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가방끈이 여러 개. 근데 욕심이 되게 많으시다 진짜. 그 책은 뭐 베스트셀러시죠? 10,000권 이상 팔렸어요? 50만 권 팔렸어요. 50만 권인데 생각하는 게 10,000권 이상 팔렸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출판계 제가 책을 한 4권 냈잖아요. 냈으니까. 10,000권 이상만 돼도 베스트셀러예요. 맞아. 50만 권이. 아니 그럼 여태까지 저기 토탈 부수가 100만 권이 넘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러면 한 다 합치면 한 75만 원. 인세만 해도 한 7,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목소리 딕션이 되게 좋아요. 되게 목소리가 또렷이 나가고 있어요. 인간 지금.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인간.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목소리가 모아져 있어. 그랬습니다. 네. 네. 인간을 많이 해서 그래 인간. 이런 말을 제가 보니까 그 뭐 학원 쪽으로 해가지고 뭐 회사 이런 것도 뭐 하실 수도 있겠네요. 강의를 많이 뭐 하는구나. 계획이 없진 않아요. 호박. 장기적으로는. 이번 행보가 대충 또 예상이 되네. 쉽게 말하면 잡다한 걸 다 하고 계시네요. 아 요즘 인문학이 예, 뭐냐? 도움 안 되는 대세야.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폼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어디 좀 이렇게 예쁜 여성분들 많이 앉아있는 카페에서 시집 하나 탁 이렇게 말고 양복 입고 다리 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니까. 조승현 씨는 5개 국어가 가능해요? 예, 뭐. 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예. 한국어까지. 예. 거기다가 중국어 해까지 좀 가능해요? 중국어는 지금 배우기 시작했대요. 예. 이거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고개국어로 이 라디오 스타 호객행위를 좀 해요. 그래요. 예. 예. 자 강의를 잘 인터넷 하시구나. 강의. 예. 인터넷 강의 스타일로. 근데 똑똑해 보이는데 사람이 좀 이상하게 목소리가 계속 뜨는데 패션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한데 느낌이. 자 TV variety radio star. 어린이 쇼 같아. Messieurs, dames, bienvenue au plus grand spectacle télévision du monde. Venite vedere tutti i grandi personaggi famosi 이거 독일어야? e affascinanti del Kanal. Nicht viel ändern. Heute wird überfantastisch. 안 해도 돼. TV는 라디오 스타 그거만 다 바꾼 거야. 뭐야? 그래서 장황하게 연결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줄이 이제 TV 버라이어티 네. 라디오 스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신사숙녀 여러분, 봐봐, 바꾼 세상에서 거리가 가장 진짜 위대한 나열한 텔레비전에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아니, 그 번째는 연결이라고. 여기서 독일어로 채널을 절대로 바꾸지 아, 마세요. 그럼 다행이네. 난 똑같은 얘기가 버전만 바꾼 딱 느낌으로 모르니.
말이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땐 개그맨이 장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제가 예. 그 어학 공부 노하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앉아가지고 막 사전 이거 하고 있는데 맞아, 절대로 맞아. 체질이 안 맞아서 제가 원래 이제 제임스 본드에 꽂혔었거든요. 아, 제임스 본드.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제임스 본드가 이렇게 터키에 있는 어떤 바에 앉아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분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외모가 딸리니까 저게 먹히는구나. 외국어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임스 본드의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거를 따라하는 걸로 영어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프랑스어 공부할 때도 장 벨몽드라든지 알랑 들롱 같은 사람들이 벨몽드,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성분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는데 막 이러고 제 시험부터 공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따라하면서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제 어학 수준을 갖다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네. 제일 고도의 수준은 이제 연애 가능 수준이고요. 달콤한 말과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한국말,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4개. 예, 그 4개는 연애를 해봤으니까 제가 검증을 했어요. 해봤구나. 아 그러면 제가 프랑스어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요. 무블레방 백 아백 뭐? 와인 같이 마시자고요? 예,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오 이러냐? 아,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을 아니 줄 왜냐면 몰랐어요. 네 발음을 안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로 저 어머니 저 허죠 커이마? 可以我很想喝酒 어느 나라 언어를 할 때도 목소리가 또렷하네요. 그리고 눈이 커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어 할 때도 약간 이렇게 항상 걸으면서 你好吗? 你今天做什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글로벌 연애를 실제로 많이 했나 봐요. 그 한국에서 왕따를 굉장히 많이 당했었어요. 왜요? 잘난 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왕따를 당하죠.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나 너무 이해가 돼.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왕따 당했잖아요.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 자기가 왕따 신다고 하나 좀. 이런 사람들 멘탈이 강해요. 예.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외국어를 배울 때 예쁜 여자 그리고 엄마에게 하는 버전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탈리어를 배웠는데 네. 이탈리 사람들이 엄마한테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잖아요. 대처가 엄마할 때. 본조르노 안녕 이렇게 배우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 영화를 보면은 엄마한테 할 때 본조르노 맘마 프레고 오빠메 배고파 una pasta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따라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할 때 본조르노 시뇨레 피아체레 인컨트라비 이런 식으로 다 모두가 가능해야 본조르노라는 단어를 띄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거지. 아니 그럼 환각 상태는 뭐예요? 환각 상태. 지금도 환각 상태처럼. 그러니까 환각 상태는 뭐냐면은 예. 하이퍼 유지하는 거예요. 고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멋지다. 네, 그래서 거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가니까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환각 상태라는 게 뭐냐면 싹 갈아버렸어요. 드라마도 프랑스 드라마 보고 프랑스 영화 보고 친구들도 프랑스 사람으로 다 바꾸고 책도 프랑스어로만 읽고 신문도 프랑스 말로 보고 심지어 프랑스 당에 가입까지 했어요. 정치당에. 어디야? 살코지가 속했던 UMP라는 당에 사쿠지. 가서 당 집회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정치 토론도 해보고 야, 대단한 그렇게 해서 사람이네. 그 한 1년 반 정도는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네. 천재네 천재.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면 거기로 몰입을 다 해버리는 네, 거예요. 딴 건 제거해버리고. 약간 창피함 같은 거 잘 안 느끼는 편이죠. 아니요,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창피함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사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요리하다가 아래 내려가서 파 한 단 사와 그러면 슈퍼마켓 아저씨가 무서워가지고 내려가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방송에 꺼지면 달라지잖아요. 너 얘기 나중에 해. 김현 작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문제가 틀렸다라고 선생님께 이의를 제기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수익이 살짝 좋으셨어요. 어머니 우리 어떤 집안은. 일을? 아나운서 하셨어요. 어디? K본부. K 쪽에. 그래요? 그래서 딕션이 이렇게 좋으시군요. 그때는 이제 도덕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도덕 시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고리타분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뻔한 뭐 집에서 돈을 버는 것은 누구십니까? 뭐 집에서 밥은 누가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벌고 아버지가 밥을 하신다. 그랬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오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가부장적인 개념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초등학생이
바득바득 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찾아간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잘못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때는 이제 또 회기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그럼. 이게 옳은 거야라고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으로 미국을 보낸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러면은 사회에 대해서 회의주의자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날개를 뻗고 공부를 해봐라. 미국 선생님한테 따진 적도 있으시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사 공부를 할 때는 다 원래 그 나라 이름으로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일 황제 비헬름이다 그럼 비헬름이라고 배우는데 네. 미국은 이걸 다 영어식 발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기타리스트 잉이 맘스틴. 뭐예요? 뭔 저예요? 잉이 맘스틴. 잉베인데. 예, 그러니까 잉베이 말름스틴인데 잉이 맘스틴. 알았다고! 너네가 지금 귀 밸런스가 이쪽이 내가 집에 가도 잘 안 들려 얘 때문에. 박서준 했잖아, 박서준. 그거 끝이야.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다르게 발음이 되는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해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달라 선생님한테 그렇게 그랬더니 저를 갖다가 ESL을 한 학기 더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 그거 진짜 맞아. 근데 그래도 계속 뚫고 올라오면 미국 선생님들은 약간 얘 뭐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따로 그런 애들만 영재반에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게 내가 뭔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디펀트한 게 아니라 스페셜하구나. 약간 이런 그거 자기 자랑이네. 얼굴 스타일이 되게 짜증나게 만드는 스타일. 좋아요, 좋아요. 많은 공감이 맞아, 가. 좋아요, 맞아. 많은 공감이 가요. 예. 그러니까 조승현 씨는 그렇군요. 따질 만한 것들을 따져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억지도 많이 부렸어요. 제가 좀 편집해서 이 친구 아주 익살있네. 자, 어릴 때부터 아주 남달랐습니다. 12살 친구들 영어학원 다닐 때 라틴어를 배우고 싶다고 엄마를 쫄랐다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진짜. 그 이원복 선생님의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를 읽어보니까 예. 유럽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뭐 이거는 뭐 라틴어 어느 단어에서 나왔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다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한문을 모른 채로 중국말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안 된다. 한국에 라틴어 선생님이 어딨냐. 근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저는 이제 그냥 시골에 있는 공립학교에 들어갔었거든요. 미국의 미시간이라는 정말 옥수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상하게 옛날에 대학 교수님을 하다가 은퇴하고 자원봉사로 라틴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 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동양 애가 영어도 버벅거리는데 라틴어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개인 교습을 엄청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국 애들을 제치고 국가 라틴어 경시대회에서 우수상까지 저 지금 기승전 장전이야. 아, 장난이 아니야. 팩트잖아. 아니, 나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오랜만에 나만한 사람을 만났냐. 어쩐지 왜 짜증나나 했더니 그 비슷한 거. 듣다 보니 나는 듣다 보니 자기 자랑이야. 난 짜증나지 않아. 희한하게 얘는 짜증나는데 조승현 씨는 짜증이 안 나요. 왜 이렇게 문제 14살 때 처음 책을 썼어요? 예. 그 계기가 친구들한테 잔소리를 참느라고 쓰게 됐다. 이게 무슨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학의 거의 첫 문고 같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한국 유학생들이 많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저랑 우리 형이랑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2년 후부터 갑자기 조기 유학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후배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면은 이제 뭐 영어도 버벅거리고 뭐 시스템도 이해 못하고 애들이 놀리는데도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냥 예스 예스 그러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잔소리를 했죠. 잔소리를 했더니 지금 그 로이킴 씨가 지금 저 쳐다보는 저런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엄청 듣느냐. 갑자기 로이 돌망했어. 그래서 이제 적었죠. 말로 하면 안 들어주니까.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적어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다가 이제 원고를 보냈더니 이제 그 중에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활발하고 좀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예, 그냥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고 보통 해서 경험에서 예, 얻는 스타일이구나. 그냥 질러보고 안 되면 딴 거 하고 아니면 되면 아니지. 그거 하고 가장 길이면 가고 예. 아니면 돌아오고. 예, 너무 훌륭하신 말씀. 조승현 씨는 뉴욕대 시절에 등록금을 못 내서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IMF 때 좀 굉장히 힘드셨어요. 뭐 우리나라 직장인들 다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리무리해서 유학비를 대시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아버지가 이제 손이 다 묶였다.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보낸다. 더 이상 돈을 못 보내니까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졸업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끝나고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식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쌀 한 가마를 이제 그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코리아타운에 거기서 사고 그다음에 고추장 한 통을 샀어요. 그다음에 쌀 한 줌 끓여가지고 고추장 비벼 먹는 거 같아 1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내 사정을 알고 참기름 한 병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참기름 2방울. 베리에이션이네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다가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쓴 거예요. 어제 거를 한국 출판사에서 보냈는데 빵 터져가지고 공부의 기술. 예, 다시 학교 다 다니고 근데 그 베스트셀러로 돈을 꽤 벌었는데 2년 만에 당진했어요? 예, 제가 뭐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 생각이 이런 거죠. 계속 그렇게 들어오겠구나. 평생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피아노를 너무 배워보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서 일단 스타인웨이 미니 그랜드를 하나 샀어요. 진짜? 피아노 얼마 줬어요? 피아노는 4천만 원. 새 거? 네. 4천만 원이요? 네. 스타인웨이 미니 그랜드를 사고 나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집도 없는데 피아노 줬어요? 피아노부터 샀어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뉴욕에서 이제 막 월세 그 350만 원 하는 비싼데? 예, 집을 갖다 이제 딱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뉴욕에 있는 동안에 좋은 옷도 입어보자, 뭐 미셸랑 무슨 이렇게 별 달려 있는 음식점에서 밥도 먹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한 2년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내가 집을 사봤으면 몇십억일 텐데 이렇게 했더니 최고로 어머니한테 감동받은 게 그 대본에서인데 어머니가 뭐라면 잘 썼어. 그렇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20대에 그런 돈 가지고 계속 네가 저축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봤자 도전 의식만 없어지고 사람만 나태해지고 그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대에 너밖에 없을 거야. 정말 잘한 거다. 아니 써봐야 느껴요. 날려봐야 느끼지. 굉장히 많이 날렸어. 날려보니까 근데 그 엄청난 소리. 많이 날렸어. 엄청난 소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예, 조그만 집에서 살고 굉장히 검소하게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또.